안녕하세요. 드라마 썰방입니다. 지난주 본방송은 잘 보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하게 스토리 전개가 급박하게 진행되었었는데요. 과연 15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찌 네가 그런 몹쓸 짓을 하였던 게냐? 배우를 지금 당장 밝히거라. 천지장군께서 곧 들어오실 것이오. 쉽게 날 버리진 못하실 것이니 열의와 강철이 오히려 이 왕실의 위협이로다. 네가 모르는 사실 한 가지를 내가 알려주마. 열의와 강철을 당장 추포하여 차명에 처하라. 경기석은 이내 빛을 내비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떠나가 볼까요? 팔척기에 빙의된 호위무사는 두 번째 칼을 중전에게 휘날립니다. 하지만 중전의 시녀가 중전을 급히 감싸 안게 되고 그 칼끝은 궁녀에게로 내쳐집니다. 궁녀가 바로 죽게 되고 그 순간 뒤에서 강철이 호위무사를 내려칩니다. 호위무사는 언월도를 맞아 쓰러지게 되고 팔척기의 혼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사라지게 됩니다. 왕은 소리칩니다. 내 이관은 어디 있느냐? 중전을 어서 살피거라. 중전은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지만 피를 많이 흘린 탓에 곧 정신을 잃습니다. 이에 급히 왕은 중전과 함께 분노로 가득 차 궁으로 돌아옵니다. 경귀석을 살피는 열의와 강철. 강철은 경귀석의 손을 대보고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왕은 말합니다. 경귀석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강철은 말합니다. 앞귀를 쫓는 그 어떤 기운도 안 느껴지느니라. 누군가가 경귀석을 망가뜨린 것이 틀림없다. 왕은 말합니다. 분명 중전의 측근일 터, 중전의 시녀들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는 의금부 도사를 대동하고 중전의 궁녀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귀석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왕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궁녀들은 공포에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자 고문은 시작됩니다. 모두가 비명으로 고통받고 결국 오상궁이 입을 엽니다. 전하,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왕은 말합니다. 어찌 네가 그런 몹쓸 짓을 하였던 게냐? 배우를 지금 당장 밝히거라. 잠시. 처음 도전해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실 거죠? 한상궁은 말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예조 판서가 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그만 죽을 죄를 저질러나이다. 오상궁에 의해 배우가 예조 판서 안석주임이 밝혀지고 이내 안석주도 포박되어 의금부로 끌려오게 됩니다. 안석주는 말합니다. 어찌 저런 하찮은 일개 궁녀의 말을 믿는 것이옵니까? 전하, 전 절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고문이 거세게 이어지자 안석주는 이내 자백을 하게 되고 배후에 풍산이 있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왕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풍산이란 자를 방방곳곳 이잡듯 뒤져 당장 추포하라. 풍산을 급히 추포하라는 명이 떨어지고 호위무관과 병사들은 온 마을을 뒤지게 됩니다. 결국 풍산의 도피 행각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곧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보는 도성 앞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저자가 중전마마를 죽이려 한 자라며 백성들은 돌을 던집니다. 차명이 시작되고 망나니는 춤을 춥니다. 풍산은 말합니다. 천지장군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오. 천지장군을 맡고 있는 저열이와 강철도 무사치를 못할 것이야. 풍산은 생각합니다. 천지장군께서 곧 들어오실 것이오. 쉽게 날 버리진 못하실 것이니. 한참을 추던 춤이 멈춥니다. 죽음에 직면한 풍산은 다급히 천지장군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천지신명님, 어여 들어오세요. 어여 들어오세요. 그 순간 풍산의 목이 춤을 추던 망나니의 칼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토록 풍산이 찾았던 팔척기의 기운은 왕 이정 주변을 맴돕니다. 경기석의 힘이 사라진 지금 팔척기는 더 이상 풍산이 필요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팔척기의 기세는 더욱 맹렬해져 갑니다. 풍산이 처형되던 그날 밤, 왕은 코앞에 닥친 팔척기의 위험에 점점 공포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팔척기가 왕 이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팔척기는 말합니다. 이제 너의 왕실도 너의 혈통도 모조리 내가 끊어놓을 것이다. 왕은 말합니다. 너의 원한은 내 모르는 일이 아니나 어찌 이리 잔혹하단 말인 것이냐. 팔척기는 말합니다. 네가 모르는 사실 한 가지를 내가 알려주마. 사실 경기석이 널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내게 알려준 이가 누군지 아느냐? 그건 바로 열의와 강철이었다. 내 그들을 통해 이제껏 풀리지 않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지.
왕은 말합니다. 어찌 그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왕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팔척기는 조용히 거짓된 속삭임을 왕에게 전합니다. 만약 네가 열의와 강철을 없애준다면 중전과 뱃속에 있는 네 아이만큼은 내가 건들지 않을 터이니 어떤가? 그리고는 연기와 함께 팔척기는 사라집니다. 중전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던 왕은 팔척기에 대한 공포로 떨기 시작합니다. 그 공포심은 이내 열의와 강철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강철과 열의, 그들이 내 앞에 나타나 오히려 팔척기를 부추긴 거였어. 중전이 절이 된 것도 팔척기를 천도해보겠다며 나선 저 열의 때문인 것이야. 왕은 또 생각합니다. 열의와 강철이 오히려 이 왕실의 위협이로다. 장면이 바뀌며 열의와 강철은 이젠 쓸모없어진 경기석 2개를 들고 가섭스님에게 향합니다. 열의는 말합니다. 가섭스님, 이 경기석을 다시 되살릴 방법은 없겠사옵니까? 가섭스님은 말합니다. 팔척기의 불의 기운으로 이것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다시 물의 기운으로 회생을 해야 할 것인데. 열의는 말합니다. 혹시 시도해 볼 만한 방도가 있는 것인지요? 강철은 말합니다. 골담초의 꽃, 혹시 그것이 열쇠가 아니겠느냐? 가섭스님은 말합니다. 골담초의 꽃이 야광주의 힘을 북돋는 것처럼 경기석 또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법. 그 꽃잎을 경기석과 함께 물에 넣어 기도를 해보자꾸나. 가섭스님 말대로 정화수의 경기석을 담고 꽃잎을 띄우고 열의는 두 손 모아 말합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용왕님이 만든 이 경기석의 힘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하였지만 경기석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가섭스님은 말합니다. 무언가 이 셋을 합쳐줄 기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때 강철이 언월도를 하늘 높이 올려 세우자 구름과 천둥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경기석을 향해 번개가 내려칩니다. 경기석은 이내 빛을 내비칩니다. 열의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강철아, 경기석에서 빛이 나. 가섭스님이 말합니다. 역시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야 하는 모양이구나. 강철은 말합니다. 나의 촉감이 맞았어. 장면이 바뀌고 날이 밝습니다. 궁궐에선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열의와 강철을 당장 추포하여 차명에 처하라. 궁궐은 내관과 호위무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윤갑의 집으로 쳐들어온 호위무관. 강철과 열의를 포박합니다. 영금은 놀라 뛰쳐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다냐. 무관나리들 어찌 이러신단께. 아무런 죄도 없는 것들을 이리 포박을 다 하십니까요? 무관은 말합니다. 어명이시다. 열의와 윤갑은 조용히 따르거라. 영문을 모른 채 열의와 강철은 포박된 채 궁궐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의금부로 향합니다. 포박되어 온 열의는 왕에게 묻습니다. 폐하, 무슨 연유로 이러시는지요? 왕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팔척기를 상대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 왕실을 위험에 처하게 한 죄, 중전을 위험에 빠뜨린 죄를 묻는 것이다. 열의는 말합니다. 중전께서 절이 되오신 건 다 제 탓이옵니다. 허나 팔척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희생해서라도 화덕차사를 불러오는 방법뿐이오니 역정을 가라앉히시어 바로 헤아려 주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왕은 말합니다. 천도도 실패하였는데 그것이 성공하겠느냐. 오히려 팔척기가 내게 나타나 말하였느니라. 너희 둘만 사라진다면 이 왕실이 조용해진다 하거늘 이젠 방법이 없도다. 이 왕실을 지킬 방도는 이것뿐이로다. 강철이 말합니다. 하하, 어린애도 아니고 그 말을 믿는 게냐. 여러분 어떠셨나요? 팔척기의 분노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공짜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쉿 드라마 썰방.